네, 저희 글로벌 유니버스 기업을 10분으로 압축해서 전달해드리는 10분 해외 주식입니다. 최근에 글로벌 증시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 증시에서도 가장 핫한 투자 테마가 바로 이 재생에너지 산업일 텐데요. 저희 오늘은 옆에 있는 함용도 연구원 모시고 글로벌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0분 해외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린 에너지. 황금의 엘도라도, 네. 풍미 에너지 시장. 이 어마어마한 또 인덱스 네. 자료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참 이런 자료를 잘 만드세요. 저희 함영도 연구원. 네. 이번에도 거의 뭐 페이지 수가 100페이지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인덱스 자료인 것 같은데 네. 이 자료를 좀 짤막하게 좀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 100페이지가 넘기 때문에 잠을 못 자가면서 쓴 아주 힘든 자료였고요. 미국에서 IRA 정책이 나오면서 그거에 따른 수혜 강도가 태양광 풍력 수소에서 어느 정도로 있을지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재생에너지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게 그런 전력망 투자예요. 네, 그래서 그리드 투자가 생각보다 지금 되게 중요하다. 그 안에서도 스마트 그리드가 굉장히 각광받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기업들을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그 해외 기업들 다 넣어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보면 결국에는 최근 핫한 재생에너지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더 성장을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고, 저희가 좀 저변을 넓혀서 네.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스마트 그리드 시장까지 총망라해서 담은 자료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 기업들까지 다 담겨 있고 거의 뭐 교과서 같은 보고서가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저희가 이제 10분의 주식이니까 10분이라는 시간 관계상 스마트 그리드까지는 조금 가기 어려울 것 같고, 오늘은 이제 재생에너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스마트 그리드까지 네. 두 번에 걸쳐서 이 자료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저희 결론부터 말씀을 해주시면 앞으로 이 재생에너지 시장이 최근에 굉장히 핫해갖고 주가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네.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의 주가 반등은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한 4년 전에 이런 비슷한 업사이클이 있었어요. 재생에너지 안에서도. 지금 그런 업사이클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익 개선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밸류에이션 리레이팅도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내년도까지는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린 에너지 섹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태양광, 풍력, 수소, 뭐 ESS 등등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그쵸. 있는데 네. 지금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올해 말까지는 일단 안정적으로 태양광 쪽은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는 것 같고요. 뭐 막 길게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조금의 섹터 로테이션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수소가 각광을 받을 건데, 내년 하반기쯤부터는 또 풍력이 각광받을 수 있을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부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최근에 아무래도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던 거는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당연히 이제 IRA를 빼놓고 말을 할 수가 없을 텐데, 이 IRA가 이 재생에너지 시장에 주는 영향력이 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단 그 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네, 말씀을 네. 드리면은, 그 정책 자체는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을 좀 잡겠다라는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정책을 잡는데 정부에서 추가로 돈을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정부에서 돈을 더 쓰면 인플레이션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재원 자체는 기업들의 법인세 인상을 통해서 거기서 재원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7천억, 7,600억 달러 정도의 재원이 마련이 되면은 그 중에 한 3,600억 달러 정도를 재생에너지 쪽에 에너지 안보에 투자를 하는 거고. 거의 절반 정도를. 네, 맞아요. 그러고 이제 나머지 한 600억 달러 정도를 헬스케어 관련된 데 투자를 하고, 나머지 3천억 달러는 그냥 부채 탕감이에요. 더 돈을 푸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좀 억제하겠다라는 정책이고요. 그러면 이 3,600억 달러의 재생에너지 관련된 내용 안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기차 보조금도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태양광 관련된 제품별로 생산했었을 때 보조금 지급도 있고, 풍력, 수소도 들어가 있고, 뭐 배터리, 그러니까 이런 공장을 투자했었을 때 세액 감면을 해주는 것도 있고요. 발전소를 투자했었을 때 뭐 한 30%의 비용을 세금을 면해준다. 뭐 그런 내용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동안 이제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투자를 좀 미온적으로 해왔던 미국 시장에다가 사실 결론적으로는
투자를 해라. 미국의 태양광 맞아요. 공장도 하고 풍력도 하고 그러면 세금을 깎아줄 테니 네.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수요가 갖다 붙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은 재생에너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태양광도 있고 풍력도 있고 수소도 있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원자력까지 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그럼 태양광 쪽에서는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제 하나솔루션이라든지 현대에너지솔루션 이런 주가들이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미국 IRA 법안을 보면 미국 기업들이 더 수혜를 보는 거 아닙니까? 이게 미국의 수요하고 공급량을 봐야 되는데 미국의 올해 수요가 25기가와트 정도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25기가. 네, 근데 미국 내에 있는 모듈 캐파 같은 경우가 한 7기가와트 정도밖에 안 돼요. 아, 수요가 25기가 같은데 네. 미국이 공급할 수 있는 캐파가 7기가 같은밖에 네. 안 된다. 18기가 같은가 부족하네. 그러면. 네, 그럼 그거를 이제 다 해외에서 수입을 해오고 있던 거고, 근데 이렇게 수입을 해오는데 미국에는 자국 산업을 지키려고 뭐 쿼터제 등등을 하다 보니까 글로벌 모듈 가격이 그 글로벌 모듈 가격보다 미국의 가격이 한 2배가량 높아요. 그래서 굉장히 비쌉니다. 거기서 쇼티지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런 정책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공장도 짓고 해라라고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거기서 공장을 지을 가능성이 큰 우리나라의 뭐 하나솔루션이라든지 펄스솔라, 맥심솔라 등등의 기업들이 더 수혜를 받는 거는 맞아요. 근데 태양광 산업 전체를 일단을 놓고 봤었을 때 IRA 포함해서 일단 좋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요번 2분기부터 글로벌리 봤었을 때 모든 기업들이 마진율이 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 이번 2분기부터 네. 수익성이 굉장히 네. 좋아지고 있다. 근데 이게 수익성이 좋아지는 게 네. 뭐 글로벌 천연가스 가격 상승 때문에 전력 가격도 많이 올랐고 원자력 가격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이제 판가를 올리고 있어요. 근데 이 흐름이 과거 4년 전이랑 되게 유사한 게 과거 4년 전에도 마진율이 이제 업사이클이 나오기 시작할 때 뭐 마진율이 한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2%에서 이게 한 8, 9%까지 갔던 거거든요. 그럼 거의 기업들이 4배나 돈을 더 버는 거죠, 사실. 그렇죠, 거의. 그렇죠. 네. 이익률만 놓고 보고 매출 성장도 있으니까. 근데 요번에도 이제 1분기 때 굉장히 저조했다가 2분기 때 이제 막 2, 3% 혹은 5%까지 보이는 회사들이 나타났고 이 사이클이 지금의 원재료 가격하고 지금의 가스 가격을 고려했었을 때는 연말까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내년에 사실 지금 뭐 가스를 전망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내년 상반기 돼서도 어느 정도 화석연료 가격과 원가가 받쳐준다면은 그러면 이 마진 사이클이 충분히 더 내년 상반기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태양광 우선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글로벌 그 화석연료 가격이 지금 너무나 높기 때문에 네. 지금 태양광의 발전 가격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수준이 와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맞아요. 단기간 이제 러시아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이 상태로 화석연료 가격이 쭉 유지이 된다면 태양광의 어떤 발전 단가도 꾸준히 올라가 줄 거고 그러면서 기업들의 수익성도 계속해서 좋아지는. 근데 지금 수요도 좋아지고 수익성까지 좋아지는 그림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 완전히 빅사이클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지금 글로벌 태양광 탑픽 기업으로는 어떤 종목을 좀 꼽고 계십니까? 지금은 항상 추천드리던 캐네디안 솔라 계속해서 캐나디안 솔라요? 말씀드리고요. 네. 네. 내년에 EPS 그로스가 일단 컨센 잡힌 건 한 90% 가량인데 지금 PER 멀티플이 한 10배밖에 안 돼요. 내년 실적 기준으로. 내년도 기준으로 10배밖에 안 된다. 네. 빅사이클인데. 네. 그래서 태양광이 지금 가장 우선은 탑픽이 된 거고 네.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소 쪽인데 네. 수소는 저희가 이렇게 뭐 월간으로 뭐 볼 수 있는 데이터나 사실 이런 게 너무나 제한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의 움직임이나 어떤 동향 실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수소 쪽도? 수소도 이제 친환경적인 수소는 그린 수소라고 보통 재생에너지 전력을 사용해서 만드는 그렇죠. 수소가 물을 있는데 분해하는 거죠, 네네.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근데 이게 원래 비쌌어요. 킬로그램당 한 5달러, 6달러 했었는데 요번에 보조금이 킬로그램당 3달러의 보조금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가격이 5, 6달러인데 기업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증설을 하고 있거든요. 이 생산 설비를. 그러면 당연히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을 거고 그렇죠. 기술 발전도 계속되고 있으니까 2025년 됐었을 때 여기서 탑픽으로 추천드리는 플러그 파워인데 플러그 파워 같은 경우에 생산 단가가 지금 5불에서 2.5불로 내려갈 것 같아요. 아, 거의 절반 가까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보조금이 3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 논하는 비즈니스가 된 거고. 그 발전 단가가 2.5달러인데 네, 보조금이 3달러다. 그렇죠. 그럼 뭐 만들수록 이제 돈만 그렇죠. 쌓이는 거기다가 거라서. 이제 캐파까지 커지면은 네. 돈 더 많이 버는 그쵸, 구조가 나오고. 네. 그래서 수소가 이런 모멘텀이 올해 그 플러그 파워 기준으로는 올해 말부터 공장이 굉장히 많이 지어지고 그 지어지는 기조가 이제 쭉 이어질 건데 실제로 수소를 만들어서 돈을 버는 과정은 올해 말
혹은 내년 초부터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업화가 이제 그래서 네, 그거에 이루어진다. 대한 기대감을 노려보자라서 뭐 당장 적자긴 합니다. 근데 적자더라도 이 본업 자체가 지금 훌륭하게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수소 쪽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글로벌리 지금 다들 수소 하는데 수소로 돈 버는 기업이 사실 거의 없잖아요. 네, 맞아요. 과거에 이제 우리가 2차 전지 배터리도 돈 벌기 시작한 게 거의 10년 동안 투자해서 벌기 시작한 건데 그 플러그 파워는 굉장히 이제 앞서서 투자를 해가지고 그런 게 수익성 그리고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는 구간이 이제 임박했다라고 저희가 보면 되겠죠. 그래서 수소에서는 탑픽으로 플러그 파워를 말씀을 해주셨고 그럼 마지막 나온 게 풍력입니다. 네. 풍력이 제일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사이클이 가장 뒤에 있는 네, 거잖아요. 사실 맞아요, 보면은 맞아요. 일단 풍력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풍력은 풍력 기업들이 일단 이 요새 환경에 대해 되게 답답해했어요. 왜냐하면 정책적으로 밀어주겠다는데 이 실제로 거기서 도장을 안 찍어줬었어요. 정책 그 결정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프로젝트가 자기네들은 다 지으려고 했던 게 많은데 거기서의 병목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계속 딜레이가 생겼던 거고 실제로 정책적으로 통과가 되고 도장을 찍어서 이제 발주가 들어가야지 하더라도 풍력 같은 경우에 까는 한 2, 3년가량 걸린다. 그렇죠. 굉장히 오래 걸려요.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수요 자체가 일단 내후년까지도 굉장히 그냥 플랫할 것으로 봤어요. 이미 높은 수준이긴 한데 거기서 큰 성장이 안 나오다 보니까 주식적으로는 재미가 없는 상황이었고 근데 이런 전망치들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 수요 전망치가 뭐 한 15기가와트로 잡혀 있는데 아까 IRA 정책이 발표됨에 따라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네. 연간 미국 수요가 한 60기가는 나와야 돼요. 이 정책 15기가. 효과가 제대로 반영이 되려면. 지금 15기가가 그쵸. 수요인데 네. 60기가까지 올라와야 된다. 그러니까 4배가량 늘어나야 이 정책 효과를 달성을 할 수 있는 건데 전망기관들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봤고 보수적으로 본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딜레이가 굉장히 많이 생겼었어요. 근데 이 딜레이가 풀린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룸이 크죠. 근데 아직 딜레이가 풀릴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본 거고 이 딜레이가 풀리는 거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베스타스나 지멘스 가메사 같은 주요한 터빈 업체들의 수주 잔고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수주 잔고가 작년 한 중순부터 계속 플랫해요. 여기도 아무래도 성장이 없다 보니까. 근데 이게 만약 올해 말부터 좀 발주가 나오면서 수주 잔고가 턴어라운드하기 시작한다. 아니면은 뭐 내년 상반기에서부터라도 턴어라운드 시작한다. 그러면은 풍력 쪽은 드디어 이제 밀려왔던 물량들이 나오는구나. 이제 성장이 나오는구나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대신 그 시점을 우리가 예측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가 뭐 정책 그 서류들을 그렇죠. 계속 보고 있는 것도 네, 아니니까. 맞아요. 그래서 사실 주식 투자할 때는 인풋 대비 아웃풋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시간을 투자할 때 풍력 쪽에서는 그냥 베스타스 같은 업체들의 수주 잔고가 올라오는 것만 일단은 보고 거기서 올라오기 시작한다. 그럼 그때가 업사이클의 진입이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베스타스 수주 잔고가 찍히고 있는지는 나와서 한번 또 설명을 해주실 네, 거잖아요. 그럼요. 그때 보면 되겠고. 그럼 그때 가서 봐야 될 기업은 뭘까요? 그때 가서는 사실 베스타스나 지멘스 가메사 같은 유명한 그런 주요한 업체들을 보면 되는데 어플 초기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 회사들이 그 유럽 상장이에요. 투자하기가 되게 힘들어서 일단은 풍력 쪽은 그냥 FAN 그 풍력 ETF로 대응하시는 게 가장 현명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 그 한명도 연구원 모시고 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 인덱스 보고서에서 그 일부만 오늘 내용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재생에너지 시장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고 우선 선호도를 따진다면 태양광, 수소, 그다음 이제 풍력이 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서 2부 내용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호 외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10분의 주식 레고.